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HMM 오랜만에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왕년에 날렸던 종목이죠. 2020년도에 2000% 상승 올려놓은 종목인데 이게 한동안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역시 올라갈 때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걸 찍는 이유는 조금 딴소리 하면은 찍을 게 별로 없어요. 금요일날 어제 휘황찬란하게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또 원래 이 좀 자극적인 것들을 좀 찍어줘야 되거든요. 조회수가 나오니까. 자극적인 게 없어서 좀 순한 맛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HMM 설명할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만 크게 한 번 더 빠지면 저점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HMM이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진짜 미친 상승 나왔어요. 이거 진짜 HMM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매매를 했고 진짜 너도 나도 약간 이렇게 2000%씩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진짜 전 국민 종목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뭐 신라젠, 그 신풍지약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도 있고, 해마다 이런 미친 상승이 나온 애들이 꼭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 종목으로 한 번씩 잡힙니다. 그래서 HMM도 아마 지금 솔직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장담할게요. 그래서 요게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는지, 그럼 과거엔 왜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지, 얘 제목 겁나 좋습니다. 미쳤어요, 그냥. 예? 21년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올해도 미쳤습니다. 올해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죠, 또. 그래서 왜 이렇게 잘 가는데 주가는 못 가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이나 뭐 모든 가격이 다 선반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말로 갖다 붙이면은 선반영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사실 말이 다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선반영이 맞습니다. HMM이 올라간 게 2021년도 전반기까지 올라갔죠. 실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실하게 발표된 시점은 2022년도 올해예요. 21년도가 완성이 돼야 22년도에 이 작년치가 다 집계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럼 올라갈 거면 이제 이게 나온 2022년도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2022년도는 죽을 쓰고 있죠, 그냥. 그 직전에 이미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뉴스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다 그냥 이 늦은 정보입니다. 이미 받아도 효과가 없는 정보인 경우들이 100 중에 95개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뉴스 보고 매매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 쉽게 생각하면 뉴스 봐가지고 뉴스 띄워가지고 정말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았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은 다 떼부자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기자들이 다 자기네가 기사 올리는 건데 자기네가 돈을 다 벌었어야지.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뉴스 기사 보고만 매매를 하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다 이미 세상으로 떠벌려진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가격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정보들이란 얘기죠. 이미 그 전부터 올라가는 것들은 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올려놨던 거고, 그 기대감이 오히려 2022년도 되고 나서 발표가 나오니까 재료 소멸이죠. 이미 다 나온 것들에 대해서 선반영이 이루어졌으니까 오히려 좋은 소식이 나와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주식을 하면서, 뭐 혹은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코인을 하면서 뉴스 쫓아가지 말자. 아무 의미 없다, 진짜로. 그냥 내가 딱 원하는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롱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너무 집착하고 그러시지 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HMM이 그러면은 뉴스가 이미 다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다 나온 건데 끝난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HMM도 제가 아까 영상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빠지면 될 것 같다고. 이게 보통 파동이라는 게, 가격의 파동이라는 게 사실 저는 좀 과할 정도로 이 차트를 많이 봐온 사람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종목들의 일봉, 주봉, 월봉, 분봉까지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본 사람이에요. 이것만 봤냐? 미국 주식도 다 봤죠. 다 봤고 파생상품도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차트도 다 보고 코인 차트도 다 보고 다 본 사람으로서 제가 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잡히는 분모들이 뭐냐면, 추세가 한번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선 절반만큼은 거의 보통 떨어집니다. 하락 추세가 길게 나와도 한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와요. 반면에 상승 추세가 길게 나와도 절반 정도까지는 떨어집니다. 이게 왜 이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어떤 모든 세상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적정 가격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분명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얘가 발전이 없는 회사면은 그냥 일자로 가게 됩니다. 저평가, 고평가. 그럼 고평가를 찍었으면 왜 절반이 떨어져요? 왜 절반이 떨어져? 평균치 가격으로 적정 가격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절반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고평가에서 저평가까지 떨어져도 왜 절반이 올라오냐면 적정 가격을 가야 되니까.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가격입니다. 반면에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이 회사가 만약에 주식으로 치면 발전을 막 해요. 지금 얘도 보면은 발전을 막 하고 있죠. 이제 막 죽을 쓰다가 누가 봐도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정 주가라는 게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를 찍고 직전에 있었던 이 평균치 구간까지 가게 되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절반 하락에서 일자 파동, 그러니까 이 적정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는 파동이라면 여기를 찍고 힘싸움을 좀 해보다가 다시 저평가로 가게 되겠죠. 근데 HMM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적정 주가가 적정 가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보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오히려 저평가 저점으로 잡아버리고 끌어올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파동을 그리는 이런 그림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MM이 아직 완벽하게 밑에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이진 않고 아마 한 번 정도 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저점을 하나 잡아주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다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다른 제약 바이오 다 개작살 나도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개작살 나잖아요. 막 실체 없는 애들, 재무 쓰레기인 애들 당장 제약 대충 쳐놓고 우리 봅시다. 제약 이렇게 쳐놓고 당장 재무만 대충 봐도 쓰레기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동성제약 이런 애도 마찬가지고 명문제약도 쓰레기고 삼성제약도 재무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 물론 제약바이오가 이 재무만 가지고 가진 않아요. 사실 재무만 가지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리스크는 클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은 확실히 그리기가 힘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재무가 못 받쳐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지 못하고 일시적인 파동만 이 이슈들이랑 같이 몰아치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셀트리온 막 이런 애들은 보시면 겁나 미친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 올해 지났던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였더니 올해 또 어닝 서프라이즈네. 그 다음에도 이번에 더 미쳤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우상향, 그냥 계속 우상향입니다.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이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가는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가 좋은 애들은. 그래서 재무가 살아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파동이 급격하게 나오면은 절반만큼은 거의 반드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재무가 못 받쳐주면 더 빠지는 거고 여기서 자리를 잡다가 실패하고 더 빠져서 저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고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절반가량 떨어지면서 기존의 적정 주가까지 왔지만 여기서 이미 이게 평균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반등을 치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어쨌든 추세가 길게 나오면 보통 절반만큼은 하락을 한다. 여기서부터 적정 주가가 맞는지 아닌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빠지면서 여기까지 직전에 있었던 저점까지 가서 다시 저점을 찍고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완성이 되고 회사가 발전이 되어 있는 놈이다 하면은 이 적정 주가가 일자가 아니라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절반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가 저평가 영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고평가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봤었을 때 HMM 같은 경우에도 우선 떨어지고 나서도 사실 절반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올라왔죠. 여기까지 올라오고 최근 단기 파동은 뭐 단기적이진 않지만 최근 파동은 오히려 여기서 올라간 거에서 한 절반 정도 빠져야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여기쯤 오면 이제 안정화 작업 거치고 재무가 급격하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자리를 잡고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10,000원까지 간다고 재수가 없네. 얘 말하는 거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랜 경험상 봤을 때 제가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절차라는 게 있고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여기까지 와도 상승 흐름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탄력받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이 재무와 함께 펀더멘탈과 함께 엮여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찍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그때부터 뭐 가치 투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제가 가치 투자라는 걸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흐름상 저평가 영역에 충분히 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오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무겁고 한번 시세 타면은 길게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잘 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쭉 오랜 세월 보시다가 괜찮은 가격선에서 괜찮은 패턴들이 나온다 싶으면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HMM이 아마 한 1년 정도, 앞으로 1년 정도만 좀 더 삐리삐리 하다가 한 2023년도 중후반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림을 다시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한 내년쯤에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단기적인 그림은 이 하락각을 좀 타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떨어진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한 절반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 고점 한번 터치할 거고 한 번 더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자리 잡고 끌어올리면은 이 각도를 이제 돌파를 시켜주면서 요런 큰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약간 요런 그림으로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참고를 하셔서 HMM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당시에 같이 움직였었던 게 뭐 펜오션 이런 종목들 같은 테마로 움직였던 애들이 있죠. 뭐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아무래도 뭐 페노션도 있고 한국 선제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HMM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파격적인 이 재무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 정도급 상승이 나왔던 거다라고 보여가지고 요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저 같은 테마들 종목 중에서 HMM으로 한번 해본 거고 이 정도만 참고하셔서 좀 긴 기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